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산야서 동의보감 컨세상 약조TV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집에 혹시 효소 담아놓으면 계시나요? 요즘 매실이 많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실로 효소 담는 철이죠. 그리고 매실 나올 때 이쯤 되면은 아마 야산에 나가보면 돌복숭도 많이 아마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 돌복숭을 가지고 어떻게 효소를 담으면 정말 보약 효소 담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직접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효소 담는 것은 돌복숭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매실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자막에다가 차곡차곡 기록해 드릴 테니 제 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자막도 정확하게 봐두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에게 이 효소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문의가 오더라고요. 아마 지난해 제가 올려놨던 그 효소 방송 보고 문의하는 건데, 사실 그 방송 정확하게 보면은 전부 다 방송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니 그것을 방송 보시고 또 묻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리지만은 방송에 나왔던 얘기를 두 번 다시 제에게 문자 보낸다 해서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궁금하신 분은 방송 재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아마 오늘도 돌복숭 가지고 효소 담는 거 보신 분은 또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세상이 뒤집힐 만큼 특별한 방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효소 담는 정확한 방법을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혹시 기동량을 그냥 들은 겁니까? 효소는 바로 과학의 원리입니다. 즉 발효의 과학이죠. 자,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혹시 구독, 엄지시 안 누른 분 계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즉 엄지척 좋아요죠. 그 위에 공유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 꼭 먼저 누르시고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돌복숭 효소 담을 때 뭐를 준비했습니까? 당연히 돌복숭만 채취해 왔죠. 어디 가서 그것은 뭐 전화 여러분들 똑같고요. 그리고 돌복숭에는 알레르기 일으키는 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씻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저는 큰 대야에 담고, 어떤 분은 여기다가 뭐 소금을 풀어서 한다, 아니면 밀가루를 풀어서 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행주 있죠, 행주 큼직한 거. 이걸 가지고 함께 넣고 빡빡 문질러버리면요, 털 금방 떨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털 제거하는 방법이 그냥 행주를 넣고 같이 벅벅 문지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조금만 문질러도 털이 이미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아마 생각도 못하는 방식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씻어가지고 어디 물기 뺀다고 어디 햇빛에 말립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효소 담을 때 물이 부족한 것은 시럽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자, 깨끗하게 씻었다면 그냥 큰 다라에 담아 주시고요. 물은 조금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뭡니까? 복숭아 나무 잎입니다. 자, 돌복숭아하고 그 복숭나무의 잎하고 함께 효소 담으면 완전 끝내주는 겁니다. 사실 이 돌복숭나무 잎에는 향도 아주 좋죠. 자, 보십시오. 제가 큰 테이블 위에 붓고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칼로서 두목두목 좀 썰어가지고 그냥 물에 가져가서 줄렁줄렁 깨끗하게 한번 씻어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기를 아주 깔끔하게 뺄 필요는 없죠.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어요? 돌복숭아하고 돌복숭나무 잎하고 함께 채취해서 효소 담는 장면을요. 이렇게 섞어 담으면은 맛도 정말 좋고 약효는 아마 상상을 못할 만큼 더 좋아지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 돌복숭으로 효소 담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방송 나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효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또 혹시 저는 책을 쓰는 저자입니다. 약조책이나 바로 약술책 아니면 효소책.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책 세 권에는 약초에 관련된 얘기 또는 약술에 관련된 얘기, 또 오늘처럼 효소를 잘 담을 수 있는 이런 글들이 전부 다 있죠. 그러니 잘 모르시는 분은 제 책 참조하시고요.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모 공영방송에서 메실로가 효소 담는 방송 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뒤로 발람 넘을 정도로 야, 뭐 저런 사람이 나와서 효소 방송을 하느냐라고 제가 의문했죠. 자, 효소를 담으려고 하면요, 당도가 가장 중요하죠. 당도부터 알아야 되고, 자, 발효의 원리부터 알아야 되죠. 그런데 발효의 원리도 모르고, 아니면은 뭐 당도도 얘기 안 하고, 막무가내로 설탕만 가득 섞어서 어디 창고에 처박아 놓아라. 그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그런 일이죠. 어떤 경우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썰어가지고 한번 씻어놓은 돌복숭아 잎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한번 보십시오. 돌복숭아도 지금 여기 큰 대야에 담겨 있는 것이 약 한 4kg 되죠. 4kg. 즉 돌복숭아하고 돌복숭아 잎하고 두 개 다 합치면은 약 5kg 됩니다. 5kg. 자, 그리고 바로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백설탕 3kg가 아마 써놓았을 겁니다. 돌복숭아하고 돌복숭아 잎하고 합친 양이 약 5kg인데 설탕은 이미 3kg밖에 준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보십시오. 이제 두 가지를 섞어 가지고 바깥에서 빡빡 문지를 아주 또 큰 대야가 있죠. 부 교수님, 복숭아 붓고 그 다음에 복숭아 잎을 이 큰 대야에 함께 넣어 주실래요? 천천히 넣으세요. 천천히 넣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돌복숭아 잎에서 엄청난 좋은 향기가 나오죠. 사실 이 돌복숭아 잎은요, 한방에서 아주 귀한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돌복숭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부 교수님, 그 다음에는 준비되어 있는 백설탕 천천히 부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저는 백설탕을 썼지만은 황설탕도 가능하고 흑설탕도 가능하고 뭐 각설탕도 가능하고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꿀은 안 됩니다. 물론 올리고당은 가능하고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설탕을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재료가 5kg인데 설탕을 얼마 준비했죠? 그냥 1대1로 5kg? 아마 이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맞아 1대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5kg에 5kg.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한마디로 그 1대1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입니다. 자, 이런 효소 담을 때 설탕을 섞는 그 기준은 바로 수분의 함유량과 당도죠, 당도. 즉, 만약에 이 돌복숭이 당도가 엄청 높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당도 수치, 즉, 브릭스만큼 설탕량을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돌복숭이 물이 그 수박이나 아니면 맹물처럼 아주 흥건하게 나오는 거라 생각한다면은 그냥 1대1로 넣어도 되죠. 그러나 이 돌복숭이에는 사실 수분의 함유량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물론 잎을 합쳐도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잎을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돌복숭아 사용하든지 이런 효소나 다른 매실 효소 담을 때 설탕의 양은 약 70%만 넣으십시오. 사실 그 70%도 오히려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탕을 가득 집어 연다 그러면은 김장할 때 소금 가득 집어 넣는 거나 똑같은 원리죠. 한마디로 발효 안 됩니다. 김치든 효소든 발효가 되려면 맛이 새콤하게 변해야죠. 그리고 거품 사서 이래야 되고요. 만약에 김장도 소금 가득 집어 넣어버리면은 매년 할 필요도 없고 한 10년이나 또는 한 20년 만에 한 번씩 김장해야 되죠. 한마디로 안 삭는 거죠. 이 효소 담을 때 설탕도 김장할 때 소금처럼 똑같습니다. 설탕량이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당도가 한 50% 이상 넘어가면은 발효 안 됩니다.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대로가 있는 거죠. 자, 발효가 되려고 하면은 맛이 새콤해져야 된다 그랬죠. 즉 삭아야 되는 건데 설탕 많이 넣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삭지 않습니다. 그러니 10년이 아니라 20년 두도 상하지도 않고요. 자, 그렇게 설탕을 과하게 넣으시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암이고요. 두 번째로 비만, 세 번째로 고혈압, 네 번째로 당뇨, 다섯 번째로 고지혈증이 찾아오죠. 즉 온갖 성인병을
다 끓고 오는 게 설탕을 과하게 먹는 겁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자, 이런 수분의 함유량이라든지 아니면 당도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발효와 생활, 저 빨간 책 보이죠? 저 책에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 것. 그리고 물 없는 재료를 가지고 효소 담는 법도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요. 자, 좀 전에 설탕을 이렇게 부어 가지고 우리 부교수님이 한번 보십시오. 장갑 끼고 지금 박박 문지르고 있죠.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과 어디가 다른지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설탕을 만약에 녹이지 않고 그냥 두면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설탕은 그냥 설탕으로 존재하죠. 그러니 본 용기로 옮기기 전에 큰 다라에서 밖에서 최대한 빡빡 문질러서 설탕을 분해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박박 문지르면은 잎이든 또는 돌복숭 표면에 상처가 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삼투압 작용해 가지고 액이 실제 뭐 거르게 옮기기 전에 힘이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렇게 박박 문질러 주면은 발효되는 기간도 아마 한 달도 안 걸리죠. 자, 여름에 보시기 어떻습니까? 빨래하듯이 박박 문지르고 있죠. 자, 되도록이면은 최대한 많이 문질러 주십시오. 사실 효소 담을 때 돌복숭이나 또는 매실 모양 이쁘게 뭐 그대로 보존할 겁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은 뭡니까? 즉 과실 내부에 있는 그 액을 추출해 가지고 즉 오랫동안 우리가 음용하거나 또는 음식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 큰 다라에 담고 최대한 빡빡 문질러 준다. 즉 외부 표면에 상처를 내주는 작업입니다. 자, 이 방식은 입차를 만들 때 우리가 유념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원리죠. 혹시 TV에서 아마 녹차 만드는데 보니까 큰 가마솥에서 뜨거운 것을 한 주먹 쥐고 박박 빨래하듯이 문질러주는 그런 방식 보셨죠? 그것이 바로 유념이죠. 즉 그것도 녹차 외부에 상처를 많이 내주는 거죠. 그 목적은 즉 약 성분이 잘 우러나오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빡빡 문지르는 중에도 제법 물이 좁고 고박이 흥건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초파리 안 들어가도록 위에 뭐 뚜껑 같은 거 닫고 하루 종일 재워 두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뚜껑 닫아놨죠. 자, 이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하루 저녁을 둘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날이죠. 자, 뚜껑 열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빡빡 문지르 놓았는데 지금 한번 볼래요? 물이 흥건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최대한 뒤적어 가지고 혹시 덜 녹고 가라앉아 있는 설탕을 더 녹여 주시고요. 부교수님 또 최대한 뒤적여서 좀 덜 녹고 이렇게 뭉쳐 있는 설탕을 최대한 더 녹여 주시고요. 뒤적여 보니까 참 좋은 향 나죠. 자, 돌복숭하고 돌복숭 잎하고 함께 채취하고 박박 문질러 효소 담았더니 향도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즙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뚜껑에 덮어두고 뭐 하루 저녁 또는 이틀 저녁 최대한 밖에서 설탕을 녹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발효시킬 본 용기로 옮길 겁니다. 자, 옮기기 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얀 큰 걸름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재워뒀던 이 돌복숭 하고 돌복숭 잎을 이 걸름망에다 다 퍼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꼭 묶어 가지고 큰 통에 담아두면은 찌꺼기 단 한 개도 안 나오죠. 나중에 뜰 때 그냥 이 찌꺼기 덜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들고 물 주르르 빼버리면요 다 뜨는 겁니다. 자, 이런 큰 걸름망은 마트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중탕집에 가서 혹시 물어보면은 큰 걸망 많이 판매하죠. 자, 얼마나 좋습니까? 걸망에 넣어가지고 큰 통에 담아두면 찌꺼기 단 한 개도 안 나오기 때문에 뜰 때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액도 아주 맑고요. 깔끔하죠. 완전 효소 담는 대획기적인 방법이 이런 방식이죠.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걸망에 그 다 넣었죠. 그 다음에 위에는 주둥이 꼭 묶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자루 위에 큰 돌멩이나 또는 뭐 무거운 거 꾹 눌러주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물속에 가라앉아야
발효가 되지. 위에 둥 떠버리면 그냥 가만히 두면 썩어버립니다. 자, 돌멩이는 눌러주면 자주 안 져도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매일같이 자주 저어줘야죠. 아니, 그런데 효소가 무슨 보약단지라고 매일같이 어떻게 저어줍니까? 그러니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걸러망에 넣고 큰 돌멩이를 꾹 눌러주시면 바로 다 될 때까지 아예 안 져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지난해 제가 매실 가지고 효소 담아놨던 모습이죠. 자, 뜨려고 하다가 안 뜨고 놔뒀죠. 그 이유는 바로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이 방식, 즉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안 뜨고 그대로 뒀습니다. 위에 액 한번 보십시오. 엄청 맑은 액이죠. 참 맛도 좋습니다. 이 매실 담는 것도 지난해 설탕량이 약 7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정말 제가 담아놓았던 이 매실 효소 맛도 아주 좋고, 그렇다고 걔가 당도가 너무 높거나 그건 아니죠. 자, 오늘 돌복숭 담는 거 잘 보셨죠? 자, 이렇게 망에 넣어가지고 돌멩이를 눌러주는 게 가장 좋다. 자,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얼마나 있다가 뜰 겁니까? 자, 뜨는 기준은 이렇게 제 하는 방식대로 설탕을 최대한 녹였다면은 약 1개월 후, 즉 한 달 후에 떠서 찌꺼기 완전 버리고요. 그 액만 따로 보관하면서 2차 발효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입구가 넓은 큰 통에도 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작은 통에 위에 뚜껑 있는 통에 했다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 뚜껑을 콱 닫으면 안 됩니다. 밀봉해버리면은 사람 같으면은 목에다가 랩 하나 씌워서 고무줄 채워놓은 거나 똑같죠. 발효가 될 때는 가스가 불불 개기도 하고요. 그러니 가스가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어떻습니까? 날파리나 뭐 초파리 또는 이물질이 안 들어갈 만큼 살며시 닫아주거나 그 정도 하면 되죠. 제가 작년에 매실 효소 담은 다음 어떠한 경우에도 밀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닫지 마라 그래서 뚜껑을 석 달 동안 열어놓았더니 안에 날파리가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새카맣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음식물을 뚜껑 열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밀봉하지 마라 그랬지 언제 뚜껑을 닫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효소는 자주 저어주고 했는데 석 달 동안 안 저어주고 뭐 했습니까? 효소 잘 담으시려고 하면은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효가 뭔지 발효 과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서서를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제 저서를 구입해서 뭐 보시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죠? 매실이나 또는 돌복숭 가지고 효소 담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방송 3번, 4번 계속 보십시오. 아마 3번 내지 4번만 완전히 보고 나면은 효소 전문가 될 겁니다. 다른 뭐 이런 담을 때도 비슷한 내용은 같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대한민국 수많은 이렇게 유튜버나 아니면 뭐 공영방송 보셔도 이러한 내용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일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이라는 K 또는 M, 뭐 S 등등 이런 방송에서 발효가 뭔지, 뭐 당도가 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분을 출연시켜서 우리 주부들을, 즉 국민들을 엉터리 방송으로 해놓게 하지 않습니까? 돌복숭 효소 이렇게 잘 담으시면은 만성천식에 아주 좋고요. 그거 외에 감기, 독감, 뭐 배탈 이런 데 아주 좋고, 또 근위작용, 위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게 하죠. 그리고 관절염 또는 관절통에도 참 좋고요. 간을 깔끔하게 해서 침침한 눈이나 또는 평소에 많이 피로를 느끼는 분이 있죠. 이런 분에게도 참 좋은 것이 이 돌복숭 효소입니다. 자, 오늘 이 돌복숭 효소 담는 거 잘 보셨죠? 큰 이렇게 걸러망에 넣어가지고 돌멩이로 꾹 누르는 것도 보셨고요. 이렇게 하셨다면은 이제 뜰 때는 오늘부터 제 하는 방식대로 했다면은 약 한 달 후에 뜨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음용하거나 또는 음식에 넣어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음용하실 분은 원액을 한 500ml 되는 병에다가 한 20%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먹는 생수 있죠? 생수를 가득 채워가지고 뚜껑 확 닫지 말고 살며시 닫은 상태에서 그냥 상온에 한 3일 정도 두십시오. 그러면 맛이 새콤하게 되죠. 그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은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 암 환자가 드셔도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주 성탕 많은 원액을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효소를 담았다가 보통 음식할 때도 뭐 활용하시고, 아니면 고기 절임할 때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맛도 참 좋죠. 자, 음용을 해가 드시고, 아니면 음식할 때도 넣어 드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효소 정말 잘 담으면은 최고의 보약이고, 잘 못 담으면은 독약 중에 독약이 바로 효소죠. 그 기준은 바로 설탕의 양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돌복성 효소 담는 거 아주 특이한 방식 잘 보셨죠? 혹시 구독, 엄지치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요. 사실 구독, 엄지치를 꾸준히 눌러주셔야 저희들은 아주 신이 나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죠.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